자, 이번 시간에는 2회 문제입니다. 산업기사 2회 21년도. 자, 먼저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중 옳은 것은 뭐냐? 일단 단락비가 크면은 철기기라고 하죠. 예.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적어집니다. 충전 용량에 대한 내량이 크다. 안정도가 증가한다.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철기계야. 철이 많기 때문에 철손이 커서 철손이 크니까 효율이 나쁘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옳은 것은 안정도는 높아지고 전압 변동률은 낮아지고 충전 용량이 크다. 이게 답이 되겠죠? 예. 단락 전류는 큰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장점, 단점. 이거 다 장점이야, 장점. 예.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효율이 낮다. 단락 전류가 크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자, 문제 2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건 뭐냐? 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또는 콘덴서를 캐패시터형이라고 해요. 캐패시터.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가장 효율이 나쁜 게 뭡니까? 기동 토크가 가장 적은 게 세이딩 코일형. 이런 순서가 되겠죠. 반기, 그 다음에 콘기, 분기. 답은 1번입니다. 1번. 이 캐패시터형이 다른 말로 이것을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해요. 네. 자, 3번. 스태핑 모타에 대한 종류가 아닌 건 뭐냐? 일단 스태핑 모타는 이 펄스 신호를 인가하면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는 모타야. 펄스 신호를 순차적으로 인가하면 일정한 각도를 이루면서 회전하는 이런 모타가 스태핑 모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류에는 PM,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HB형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HB형. 그리고 VR, PSC형에 대한 스태핑 모타의 종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에 2번이 됩니다. 2번. 자, 문제 4번. 직류기 손실 중 동손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 동손은 부하손이야, 부하. 부하와 관계되는 것은 표류 부하손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풍손은 기계손, 와류손과 히스테레손은 철손이 됩니다. 4번에 3번. 자, 문제 5번. 변압기 부하와 관계없이 자, 자속만 만든다. 이거죠. 무부하일 때 이 자속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여자 전류.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철손 전류. 콘덕턴스야. 그 다음에 여기 B, 서셉턴스에 흘러가는 전류는 자화 전류. 이게 자화 전류가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야.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 이런 전류를 자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그래서 여자 전류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를 합쳐서 또 철손 전류라고 하죠. 자, 문제 6번. 6번. 자, 6극일 때 1200입니다. 극수를 6극에서 몇 극으로? 8극으로 올리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회전수와 극수는 항상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속도는 처음에 1200이었죠.
반비례하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6에서 8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요. 그럼 결국은 1200 곱하기 8분의 6이 되겠죠? 극수가 증가하면 회전수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900rpm이 됩니다. 물론 이것처럼 첫 번째 조건에서 주파수를 구해가지고 새로운 동기 속도를 구해도 답은 맞겠죠? 답은 900rpm이 되겠다. 자, 문제 7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세 가지가 있죠. 뭐 한번 적어볼까요? 속도 제어 N은 K의 파이의 V 빼기 IA RA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전압제어라고 합니다. 물론 전압제어는 워드 네오노드 방식과 이글러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것 전압제어지만은 이것도 전압제야. 이것도 전압이야. 물론 전압제어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네오노드 방식이나 이거나 이것은 다 전압제어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가 바로 계좌제어야. 이 계좌제어를 우리는 정출력제어라고 하고 전압제어를 정토크제어라고 해요. 정토크. 그 다음에 저항제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정출력 가변속도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3번의 계좌제어 방식이 되겠다. 7번은 3번이 됩니다. 자, 8번. 사이리스타, 렌칭, 전류에 의한 설명 중 옳은 건 뭐냐? 이 렌칭 전류는 사이리스트가 동작하는 전류야, 동작. 다시 말하면 턴온을 시작하는 순수한 전류를 렌칭 전류라고 합니다. 이거요. 턴온을 시작하는 순전류를 뭐라고 한다? 렌칭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SCR이 이 온이 되려면 온이 되기 위해서는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이런 채소 전류야.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채소 전류. 다시 말하면 사이리스타가 턴온을 시작하는 순수한 전류를 렌칭 전류라고 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 자, 문제 9번을 보면은 전원 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 정적 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하는 경우 출력과 주파수는 어떤 관계냐? 뭐 이건 출력과 주파수를 물어보면 이런 관계죠. 출력은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 오메가는 뭐죠? 2 파이 n t. 물론 n은 이걸 동기 속도로 표기하면 n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1 빼기 s의 ns다. ns는 뭐야? p분의 2f가 됩니다. rps로 표기하면 이렇게 t가 돼요. 결국 이 출력과 주파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입니다. 물론 출력과 회전수도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출력과 주파수는 비례관계를 갖는다. n을 동기 속도로 표기하면 1-s의 ns야. ns가 이거야. 동기 속도. 그래서 결국은 출력과 주파수는 비례관계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변압기 1차치 공급 전압이 일정할 때 1차 코일의 건수를 2배 하면 여자 전류와 최대 자속은 얼마냐?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그 건수가 있고 여자 전류가 있다면은
우리 코일을 하면 인덕턴스는 항상 권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은 회로나 자기학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야. 인덕턴스와 코일의 권수는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여자 전류를 표기할 때는 1차의 공급전압을 V라고 하고 유도 리액턴스, 즉 오메가 L이야. 그럼 여자 전류와 인덕턴스는 반비례하고 인덕턴스는 코일의 권수 제곱에 비례하니까 여자 전류와 권수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놈을 2배 하면은 2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여자 전류는 몇 분의 1이 돼요? 4분의 1로 감소하게 되고, 두 번째, 최대 자속은 우리 전압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4.44 F 파이, 그 다음에 코일의 권수를 N이라고 하면 이렇게 N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묻는 것은 이 최대 자속이 나오면 파이 M은 이 값으로 나눠주니까 코일의 권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코일의 권수가 2배가 되면 이것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되겠다.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4분의 1로 감소하고 최대 자속은 2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11번. 전격 출력이 10,000, 그 다음에 성간 전압이 6,000,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단락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턴스와 단락비에 대한 이런 관계를 구하려면 먼저 퍼센트 임피턴스를 먼저 구해야 해요. 이렇게 구하죠? 예,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의 V제곱분의 P의 Z라고 합니다. 여기서 V는 킬로볼트가 되고 P는 kVA가 돼야 해요.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봐.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10, 그 다음에 전압은 6000V가 되면 6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P에 대한 용량은 만이 됩니다. 만. kVA. 이거죠? 만. 그 다음에 Z값은 얼마냐 하면은 3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퍼센트 임피턴스를 구했더니 83.3이 되고, 자, 우리 단락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단락비는 항상 퍼센트 임피턴스분의 100 아닙니까? 100. 그래서 83.3분의 100 하면 답은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죠? 1.2. 답은 2번이 됩니다. 단락비. 자, 문제 12번. 역률이 0.866, 철손 120, 동손 250. 아허. 단상 변압기 2대네요. 자, 어지간 효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출력, 손실분의 출력이야. 출력. 근데 2대를 가지고 V 결선할 때 출력은 이거죠. 출력은 루트 3의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역률. 이걸 우리가 V 결선시의 출력 이 값이라고 해요. 출력. 그 다음에 손실은 뭐가 있습니까? 철손도 있고 동손도 있어요. 근데 2대니까 이것도 이 값하고 이 값에다 각각 얼마를 곱해줘야, 여기도 2, 여기도 2를 곱해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출력이 어떻게 돼요? 루트 3. 그 다음에 용량이 15.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야? 역률은 문제에서 0.866. 그래서 이 값이 무슨 값이야? 루트 3 곱하기 15 곱하기 0.866. 이게 출력이야. 출력. 이게 손실. 그렇죠? 예. 철손의 2배, 동손의 2배. 왜? 2대를 V결선하니까. 이것분의 출력. 그래서 계산해주면 96.77이 나온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2대의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여 80
암페어를 공급하고 있다. 자, 우리가 병렬 운전하면 뭐가 같아야 합니까? 각각 단자 전압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기전력은 원래 E는 V 더하기 뭐 IA, RA라고 하는데요. 이 전압 V는 자, 1차로 따지면 E1 빼기 이걸 구하면 이놈이 넘어가기 때문에 I1, R1이 되고 또 하나의 발전기를 단자 전압으로 표기하면 E2에 빼기 I2, R2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I1 값을 구하고 I1을 구하면 두 개 합친 전류가 80이니까 이 값을 구하면 I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연립해서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이놈이 E1, I1, R1, E2, I2, R2 해서 I1에 대해서 구하면 30이 나와요. 30. 그럼 I2는 얼마가 됩니까? I2는 50이 돼야겠죠? 왜? 합쳐서 80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30과 50.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변압기의 개방시험. 자, 개방시험 하면 무부하 시험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은 무부하손도, 무부하손, 즉 철손이죠. 와류손과 히스테리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개방 회로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동기 임피턴스는 단락시험이야. 그렇죠? 단락시험이야. 답은 2번이 되겠다. 동기 임피턴스. 자, 15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 양이 아닌 건 뭐냐? 이건 뭐 여러 번 기출에 나왔던 문제야. 무부하시험, 구속시험, 그리고 저항 측정시험이다. 이게 다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험들이야. 슬립의 측정하고는 원선도 작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슬립 측정이 됩니다. 16번. 동기 와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 뭐냐? 이 동기 와트 하면은 말 그대로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입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토로크를 구하는 식이 이게 있어요. 0.975 n분의 출력, 기계적 출력 P0 이렇게 되죠. 물론 이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가 됩니다. 그럼 이놈을 내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이렇게 바꿔주면 이놈을 어떻게 바꿔? 1 빼기 S에 NS가 되면은 N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계적 출력도 1 마이너스 S에 P2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이놈 밑에 것은 N이고 위에 것은 P0 값이 됩니다. 이건 2차 입력이야. 이렇게 2차 입력.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없어져요. 말 그대로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입력을 동기 와트라고 합니다.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입력.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이요. 자, 문제 17번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나오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비례추입니다. 그렇죠? 2차 측에 저항을 삽입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기동 토로크를 크게 하고 최대 토로크를 일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2차 저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조작이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제어가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하고 이런 제어 조작이 간편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보면 답은 이겁니다. 다른 내용은 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8번. 자, IGBT. 이게 I가 뭐냐면 절연이야, 절연. 인슐레이터. G가 게이트. B가
바이폴라, 쌍극. T가 트랜지스타입니다. 트랜지스타. I, 인슐레이트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타. 절연 게이트, 쌍극 트랜지스타야. 이거에 대해서 틀린 건 뭐냐? 자, 일단 GTO 사이리스처럼 역방향 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야, 이것도요. 그 다음에 모스펙트처럼 전압 제어 소자이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BJT 이것도 바이폴라 정션, 접합, T가 트랜지스타야. 여러분들 이것은 사이리스타가 아니라 트랜지스타야. 이것도 트랜지스타. 예. 쌍극성 접점 트랜지스타처럼 온드롭에 전류에 관계없이 낮고 거의 일정하며 모스펙트보다 훨씬 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는 일단 다 맞아요. 근데 이 IGBT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이 임피턴스가 매우 적은 게 아니고 매우 커요. 매우 커. 그래서 게이트와 에미터 간에 임피턴스 전압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BJT보다 구동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제 19번 스태핑 모타. 그렇죠? 예. 펄스 신호로 인해서 각이 회전하는 각을 말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묻는 것은 분해 능. 다시 말하면 회전당 스텝이 얼마냐 이거죠? 회전당 스텝.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스텝이 얼마입니까? 3도야? 그러면 전체 회전은 360도가 돼요. 360도. 그래서 전체 각도를 기준했을 때 스텝 각이 3도면 이때 답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야. 2번. 자, 문제 20번. 6000에 1500 동기 임피턴스 5옴. 동일 전격 두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한쪽 발전기에 계좌 전류가 증가하고 두 발전기에 유기 기전력이 300 있다면 전압차가 발생했다. 이건 뭡니까? 무효 순환 전류는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IC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2의 임피턴스 ZS분의 기전력의 차. 이걸 차를 2라고 할까요? 2. 그래서 2의 ZS가 5야. 전압의 차가 300이야. 그럼 얼마 나와요? 무효순환 전류. 일명 무효행류라고 하죠. 답은 30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 자, 2021년 2회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